저희 태킷은 11년 동안 축적된 교육 경험을 담아둔 멋쟁이 사라처럼의 교육 플랫폼입니다. 저희 VOD 클래스나 기업 교육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태킷스쿨 등을 보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 멋쟁이 사라처럼이랑 태킷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 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 스쿨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두 번의 프로젝트 그리고 데이터 톤을 통한 실전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사님의 라이브 강의와 멘토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가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 저희 스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한 실전 역량 강화인데요. 저희는 두 번의 프로젝트와 한 번의 데이터 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도 높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데이터 분석 스쿨은 운영진, 그리고 강사님, 그리고 멘토진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케어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학습, 그리고 실습, 프로젝트 이렇게 3단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가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그리고 SQL, 그리고 태블로입니다. 상생 커리큘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파이썬과 컴퓨터 공학 역량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확률과 분포도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다른 컴퓨터 공학 역량들을 또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핸들링인데 여기서 보시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 넘파이와 판다스 그리고 뷰티풀숲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파이썬 역량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핵심 다지기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와 콜앱, 구글 콜앱이라는 두 가지 툴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모델링인데요.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 중인 scikit-learn 그리고 텐서플로우라는 것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는 미드와 파이널 프로젝트 두 가지를 진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데이터 톤까지 진행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수료생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 합격률을 175% 높여주는 원티드 인증 배지라는 걸 부여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티드 랩과 연동을 해서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런 혜택을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렝게티 입장권 지급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렝게티에서 커뮤니티 혹은 다양한 특강과 이벤트, 취업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 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스쿨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성장 의지, 협업과 소통, 그리고 도전 의식이 뛰어난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위 세 가지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국비 지원으로 지원되는 교육 과정으로 수강을 위해서는 내일 배움 카드가 반드시 발급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강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발급이 안 되신 분들이셔도 충분히 발급까지 시간이 있으시니까 지금 신청하셔서 고용노동부 1305번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8시간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8시간 반드시 참석이 필요하고요.
8시간을 참여하지 못하면 선발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 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육 기간은 11월 14일 화요일부터 내년 24년 4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평일 9시에서 오후 18시 하루 8시간씩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지원서 마감은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습 환경은 100%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지원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하고 결과 발표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저희 이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종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HRDnet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문자나 알림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 중 결혼이 발생하면 저희는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지원 꿀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 꿀팁은 이렇게 3가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면 훨씬 가독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글자 수 늘림이나 이런 부분은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100자에서 최대 1000자까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면 훨씬 더 지원자분들의 강점이나 그런 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읽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전 기수 분들 중에 수강생 우수 자기소개서를 한번 예시로 들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 문항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본인의 시도 혹은 노력을 적어주는 문항입니다. 보시면 본인의 생각의 근거와 본인의 경험에서 계기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 뒤에서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결과까지 설명해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근거와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수강생분들, 지원자분의 지원 동기가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으로는 본인의 학업 계획을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보시면 개강 후 3개월 후 마지막으로 종강 시점, 이렇게 시점을 나눠서 문단별로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를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지원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한 문항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공동 목표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가 적혀 있어요. 보시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까지 이야기를 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과 해결 과정,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까지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지원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주 묻는 FAQ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설명의 영상은 다시 저장돼서 다시 보기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원자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선발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저희는 나이는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평균 26살
26세가 저희 지원자의 평균 나이이고요. 하지만 나이는 지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원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세요. 저희 지원자분들은 취업준비생이 67%, 휴학생이 21%, 그리고 휴직자가 12%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주세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훈련 지식포털 HRDNet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바로 배너가 있는데 그 배너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의 수강에 필요한 개인 준비물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주세요. 필요한 개인 준비물은 웹캠이 달린 개인 노트북. 저희는 라이브로 화상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그런 웹캠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웹캠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캠이 달린 개인 노트북 혹은 웹캠이 있는 데스크탑도 괜찮겠죠.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마이크 이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에서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가끔 주세요. 저희는 해외에서는 수강이 불가능한 교육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데이터 관련 마케터를 거론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커리큘럼에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따가 Q&A에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FAQ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하고 이따 Q&A에서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수료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는 80% 이상의 출석이 되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드, 파이널 프로젝트를 모두 참여하셔야 되고 데이터 톤까지 꼭 참여하셔야 저희는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장려금도 많이 여쭤보세요. 훈련 장려금이란 무엇이냐면 저희가 월 단위로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각 개인차가 있지만 이 정도의 훈련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개인의 고용 상황이나 타 지원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상의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거나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세요. 하루 일정 중 강의 수강이 대부분인가요? 혹은 자습 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저희는 강의가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이후에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은 자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전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참가합니다 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 전체적인 스케줄 그리고 그런 일과 파악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본 분들이 계신데 저희의 하루 일과는 오전에 라이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라이브 강의 그리고 Q&A 및 회고 그리고 혹은 자습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 각 50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쉬는 시간 10분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점심시간은 11시 50분에서 1시까지가 기본적인 시간이고요. 오후 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4시 이후에는 저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Q&A 혹은 회고 그리고 개인 학습, 자율학습 등의 활동이 진행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수업은 아예 없나요? 라는 질문도 가끔 주세요. 저희는 전면, 비대면, 온라인 100% 강의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특강이나 혹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휴강일 때 오프라인으로 가끔 모여서 다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완성된 부분이 아니어서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100% 온라인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정규 수업 이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교육, 강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가끔 주세요.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수업은 전부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파이썬 기초 파트나 그런 파이썬 기초 파트에서 저희가 VO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VOD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어떤 특정 스페셜 렉처 같은 곳에서는 VOD를 함께 병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D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적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교재를 합격자분들에게 배부를 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물로 저희가 교재를 배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서적도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주세요. 재학 혹은 재직 중인데 수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재학 중인데 강의가 맞지 않아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충분히 수강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 재학 중이라 학기와 병행할 수 있는지 혹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어려운지 재직 중인데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데이터 분석 스쿨은 교육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 지원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 재학이나 혹은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규 수업인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는 걸 모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전 스터디를 추천하시는지 어떤 서적이나 영상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저희가 또 준비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딩에 관해 아예 모르는 비전공자나 문과생도 따라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주세요. 예를 들면 수학과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혹은 수학을 잘 못하는 비전공자도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비전공자인데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우선 비전공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트캠프 형식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온 시간과 집중을 쏟아붓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공자 분들이나 혹은 이런 경력이나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이 미리 듣고 오면 좋을 만한 강의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신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 파이썬 기초에 관련해서는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곳에서 전자교재가 있고 유튜브에서 조코딩이라는 무료 강의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초로 학습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코딩이라는 곳에서도 파이썬 강의를 무료로 열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기초 지식을 쌓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부스트 코스에서 헬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 분석 스쿨을 수강하기 전에 미리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수학,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칸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또 무료로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이 또 달렸는데요.
재학생인데 수강 못하는 걸까요? 네, 저희는 재학생 분들은 휴학생이시지 않은 이상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시더라도 뭐 수업이 안 남았거나 해서 매일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강을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학생분들은 우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데이터 톤은 어떤 식으로 팀빌딩이 되고 데이터는 제공해주는 데이터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데이터 팀 빌딩은 좀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관심사끼리 팀 빌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관심 산업군별로 팀 빌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리고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도 있고 자유주제로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기존 AI 스쿨의 데이터 분석 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이유가 궁금하며 AI 스쿨에서 다뤘던 데이터 분석 과정과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AI 스쿨에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모델링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 스쿨은 이런 모델링,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볼륨을 좀 줄이고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분리해서 따로따로 운영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진 않지만 좀 지향하는 점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수료 후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없어서 네,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저희 발표 자료로 돌아오면 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도 많이 주세요.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프로젝트 시에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진 분들과 팀을 짤 수 있을까요? 네, 관심을 가진 분야가 같으신 분들과 함께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가 같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시 팀원이 랜덤하게 정해지나요? 랜덤할 수도 있고 뭐 본인들이 원하시면 팀원을 서로 하기로 해서 네, 정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실습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스쿨로 따로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실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는 먼저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혹은 수집하거나 하시고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저희는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표를 해서 저희 발표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상장을 수여하거나 수상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수강 후 일반적인 진로 및 프리랜서 데이터 분석 관련 TO가 있는지 주로 어떤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미래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비한 커리큘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이 라이브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뉴스레터를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뉴스레터에서 데이터 분석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장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동향들이 적힌 뉴스레터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미래가 궁금한데 이것도 뉴스레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에 대비한 커리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에 대한 커리큘럼은 저희 AI 스쿨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데이터 분석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2기 선발 인원은 몇 명인가요? 라고 질문 또 주셨는데 저희는 6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정은 60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나요? 프로젝트에서 공공 데이터나 캐글 이외의 데이터를 따로 제공해 주시나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1기에서는 실제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 데이터나 캐글 데이터도 충분히 좋지만 실제 기업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도 해주시나요? 해주신다면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밑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그 직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데이터 분석가란 무엇인가?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직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직무가 데이터 분석가라고 보실 수 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하게 되실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개발자스러운 일을 하거나 혹은 대시보드를 제작하고 비즈니스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든지 등등 죄송합니다. 이런 기획 경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회사가 작은 회사든 죄송합니다. 오케이. 회사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달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던 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취업을 시켜드리진 않습니다. 저희와 저희 과정은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의 부스터를 달아드리거나 열정과 의지, 성장 욕구 등을 최대한 이끌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커리큘럼에도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강사님들과 멘토님들 모두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특강이나 워크샵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가끔씩 주시더라고요. 온보딩 트랙과 함께 수강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수강하는 건 우선 문제가 없습니다. 수강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온보딩 트랙 수료자에게는 지원 과정에서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꼭
꼭 참고해 주셔야 하는 게 저희 데이터 분석 스쿨과 수강하는 시간대가 겹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보딩 트랙은 테킷 스쿨, 저희 데이터 분석 스쿨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스쿨 훈련 시간을 제외한 시간,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와 오후 6시가 지난 시간,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기타 질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온보딩 트랙과 데이터 분석 스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선 온보딩 트랙은 볼륨이 매우 작은 트랙이어서 다루는 깊이도 다르고 라이브 강의라는 것도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멘토링이나 그런 것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수강생들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HRDNet이라는 아까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 데이터 분석 스쿨 1기 분들의 수강 후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을 통해 관련 직무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프로젝트 2번과 데이터 톤 이렇게 총 3번의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내용의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수업 내용의 난이도는 비전공자 분들도 따라가실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쉬우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휴직 혹은 9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조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이 되신다면 오셔서 데이터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전공자라고 하면 수료생 평균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을 스스로 쌓고 오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완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찾아보고 자습, 독학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주 묻는 FAQ를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서류 가산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QR 코드를 타고 들어가시면 발도장을 찍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사전 설명회 참석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가산점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서 제출 기간은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QR 타고 들어가셔서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설문 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 지원서 작성하는 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보시면
네, 여러분 이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설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다시 설정해서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네, 여기에서 지원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로그인 하시고 하면 이제 여기 개인정보 적는 란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도 작성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기게 되면 지원 요건 확인하는 란이 뜨게 돼요. 그래서 지원 요건 확인해서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이런 걸 확인하는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신가요? 네, 참여하지 않고 계시면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뭐 취업준비생이라고 누르셔서 업무 경력 없음 이렇게 하셔서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보이게 돼요. 하울링이 들리시나요? 혹시 계속 들리시면 다시 한번 채팅 쳐주세요. 하울링이 계속 나게 되면 네, 자기소개서 문항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시도 또는 노력의 경험 등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학업 계획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 팀 프로젝트나 그런 경험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지원서에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발도장 찍는 거 이따가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이거 다 끝나고 나서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원 전차 살펴보기 저희 아까 좀 전에 본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Q&A를 받아보려고 해요. 네, 궁금하셨던 거나 이번 저희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 같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Q&A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거 그냥 계속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전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뉴스레터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통해서 아까 궁금하셨던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뉴스레터를 보내드릴 예정이어서 이런 뉴스레터를 또 받아보시고 네, 고민이 풀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는 3주 정도 발송될 예정이어서 총 3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거 자유롭게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AI 전문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데이터 분석과 AI 전문가는 우선 데이터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가는 뭔가 비즈니스에 기여하거나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직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전문가라는 거는 요즘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더 개발하거나 논문을 해석하고 논문을 어디에 적용하거나 그런 좀 또 공부하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실제로 필드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AI 전문가는 이제 좀 더 연구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수강 중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나요? 라고 주셨는데 저희는 수강 중 궁금한 부분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제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후 취업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취업 컨설팅이라는 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특강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에서 어떤 회사의 데이터 팀장님을 섭외해서 이력서를 같이 보던 그런 걸 이전 기수에서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취업 컨설팅 등에 대해서 특강을 계속 기획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획 중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 직무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 저도 궁금해요 라고 주셨는데 그 밑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질문했는데 저는 PM 직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JD를 보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무조건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번 데이터 스쿨에 지원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괜찮을까요? 뭔가 너무 과한가 싶어 고민됩니다. PM 결국에 최종 목표는 PM이신 분인 것 같아요. PM 또 회사마다 또 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의 PM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PM을 최종 목표로 하고 계신 분께서는 과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데이터에 대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데이터 분석가 과정이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가에게 제일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하드 스킬로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데이터 분석가 이외에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모델링이나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에게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킬로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부서랑 협업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와 협업도 해야 되고 네, 기획하는 거에서도 관여를 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네, 소프트 스킬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수 수강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원티드 랩과 협업을 해서 원티드에서 뭐 지원을 할 때 멋쟁이 사라처럼의 수료생이라는 배지가 붙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세렝게티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세렝게티라는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취업 관련 인사이트나 뭐 특강 정보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프로젝트도 만들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총 3가지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미드, 파이널 프로젝트 2가지를 진행하게 되고 세 번째로 데이터 톤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 프로그램 저희 스쿨을 수강하면서 총 3개의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이
커리큘럼에 들어있긴 하지만 비중이 적은 건가요? 머신러닝은 대략 며칠 동안 학습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AI 스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완전히 안 다룬다던가 그런 건 아니어서 실제로 머신러닝이 비즈니스에서 쓰이기에는 예를 들어서 많이 쓰이는 거를 계속 쓰게 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이어도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깊게 다루게 돼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는 활용이 되게 중요한 면이어서 좀 더 가볍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며칠 동안 학습이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머신러닝의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후에 계속 다루기 때문에 며칠이라는 의미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네, 한 3달, 4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렝게티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세렝게티는 저희 수료생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로 수료생 분들 중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뭐 어떤 인사이트를 나누던지 아니면은 어떤 좋은 특강이 있어서 이 특강 정보를 공유해서 다 같이 특강을 들으러 간다든지 혹은 어떤 취업 스터디를 모아서 취업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토익 프로젝트의 인원을 구하기 위해서 토익 프로젝트 인원을 구하든지 그런 류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 주세요. 저희 한 2분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보고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전 설명회 참석 확인서 구글 폼 꼭 다들 제출하셔서 지원 서류 가산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그냥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 강사님이 분야별로 여러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분야들은 저희가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분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시각화를 되게 오래 하신 분이거나 그쪽으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데이터 시각화 특강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엄청 많지는 않지만 네, 분야별로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보통 맡게 되는 업무는 반복적인가요? 아니면 유연성을 요구하나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경우도 있고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 K님께서 가시는 회사가 매일 자정마다 15개의 데이터가 새로 갱신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이미 구축되어 있는 대시보드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면 반복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유연성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수료하게 되면 코딩 테스트처럼 코드를 짤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컴퓨터 과학과 전공이지만 코딩 역량이 부족해서 코딩 테스트는 쳐다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이썬으로 코딩 테스트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뭐 컴퓨터 공학과 분이시니까 BF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딩 테스트에서 SQL 쿼리 테스트도 있는데 저희는 쿼리 테스트도 같이 하고 있어서 쿼리 테스트, SQL 쿼리 테스트도 함께 해보실 수 있고 파이썬으로 자료 구조 같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한 코딩 테스트 역량도 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다른 기관에서 데이터 국비 과정을 듣고 있으나 막상 들어가니 과정을 다 붙여서 풀스택이 돼버려서 데이터 과정에 집중할 수 없어서 혹시 박사 데이터 과정 신청 시 국비 지원도 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은 한 번만 수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다른 기관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 거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1기 수강생분들은 수료 후 얼마 만에 취업을 하셨을까요? 저희 1기 종강이 저번 달 22일이었습니다. 9월 22일이었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저희가 수강 중에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번 1기 수강생분은 4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조기 취업을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따로 관심 분야가 있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매우 권장하고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공통적으로 있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저희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1분만 더 기다려보고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1분 정도만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부분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직무가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데이터 분석가가 회사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많은 롤이 부여가 돼 있는 데이터 분석가라고 한다면 엄청 많이 연봉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 반복적인 업무나 아니면은 업무 로드가 좀 낮은 데이터 분석가라고 한다면 연봉이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사전 설명회를 여기까지 진행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Q&A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 채널톡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그 채널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사전 설명에 참석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전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라이브 강의 또 다시 보기로 진행이 돼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발 인원은 저희 6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 연계된다면 어떤 분야와 관련이 높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야와 연계가 된다면 이라는 질문은 너무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박 회사에서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박 회사 같은 곳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야들의 직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게임 산업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 쿠팡이나 뭐 아마존 이런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데이터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교육 업계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의 성취도 평가라든지 뭐 어떤 패턴, 생활 패턴들 같은 것도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이제 진짜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